9번 지적소관청 찾으셨죠? 네. 자, 그게 어떻게 해설해 놨냐 하면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적공부가 조금 전에 2가지 했습니다. 7가지 종류가 있는데 2개 뭐요? 토지대장, 토지대장, 지적토. 자, 이걸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자, 이걸 보기 전에 뭐부터 먼저 잠시 보시느냐 하면 33페이지쯤 됩니까? 자, 3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토지 등록의 원칙 찾으셨죠? 네.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누구 보고 하래요? 국장. 김현미. 네? 그 나약한 여자분을 보고 우리나라 토지를 갖다 등록을 하래요. 남한만 해서 우리나라가 등록되어 있는 요 토지가 남한만 해서 3,800만 필지 정도 돼요. 네? 그분이 혼자 다 할까요? 못 할까요? 뭐네? 원칙적으로 요 토지를 등록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에요. 국장이 등록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적공부에다가 국장이 혼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지역의 내용에 밝은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맞아요? 네. 그럼 등록을 누가 했어요? 이 사람들이 했다고 사실은. 원래 권한이 누구 건데? 국장 건데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면 등록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토지의 등록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금부터는 용어를 지적소관청이라 쓸 거예요. 그럼 나올 때마다 토지를 등록해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입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여러분들 귀도 아프겠죠? 네. 그래서 그걸 말을 딱 줄여서 뭐라 한다고? 지적소관청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면 남구청장이에요? 남구청장? 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토지대장 지적도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지금은 컴퓨터 앞에서 출력이 다 되지만 원칙적으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관리하는 요놈한테 가야지. 그 남구청장 들으면 기분 나쁘다 하겠네. 요 놈 캐서. 어쨌든 요놈한테 가야 돼. 네? 그러면 남구의 신정동에 있는 어떤 토지의 토지대장 발급받으려면 남구청으로 가야 돼? 울산시청으로 가야 돼? 남구청으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요때 요 시장은 구청장이 있으면 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 시장은 구를 두지 않는 시장. 구를 두지 않는 시장. 여 위에 포항에 올라가면요. 그것도 구는 있어 없어? 있어. 헛소리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 있어. 있는데 포항에 있는 구와 울산에 있는 구는 계획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요거는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만 그거는 임명해요. 선거로 뽑는 구를 자치구라 그래요. 어쨌든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구만 있으면 무조건 구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포항 남구에 있는 어떤 토지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면 포항시청으로 간다, 남구청으로 간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구만 있으면 구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요때 시장은 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장. 그럼 요 인근의 양산시장. 양산에는 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양산시청으로 가야 돼. 접수가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구만 있으면 무조건 지적소관청은 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이다. 구청장.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29페이지. 29페이지. 맨 밑에 16번 지번 부여 지역이란 말 나옵니까? 네. 자,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봅니다. 자, 한 필지마다 지번이 하나씩 있어요. 한 필지마다 지번이 하나씩 있다고. 여기 3,800만 필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번을 부여할 때 여기 1번지부터 시작해서 여 끝에 3,800만 번지. 그럼 말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눈치라도 있어야 그랬지, 눈치라도. 그래서 어딘가 모르지만 1번지부터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각각 요 자른 하나하나들을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직이래요. 요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직이라는 거게. 요게. 자, 그런데 요게 도시에는 뭐 단위로 부여되냐면 동 단위로 부여되어 있어요. 울산시 전체가 된 것도 아니고 남구 전체가 된 것도 아니고 각 동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정동은 신정동대로 1번지부터 나오고 달동은 달동대로 1번지부터 나가요. 근데 저 촌에 가면 비단위로 되어 있어요. 인구는 몇 명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인구로 등록해요, 토지를 등록해요. 토지는 리가 넓어요. 그래 리단위예요. 군 단위도 아니고 면 단위도 아니고 뭐 단위로? 리 단위로 1번지부터 나갑니다. 그런데 요 동은 우리 교재 보는 그 박스에 법정동, 행정동 말이 나옵니까? 네. 전혀 잔잔한 글씨는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법정동을 말하는데 자, 이거 봅니다. 요게 달동이 있고요. 여기 신정동이 있어요. 처음에 행정구역이 그렇게 정해졌어. 예? 그럼 당연히 행정구역이 정해졌으면 지번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1번지부터 쭉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인구가 몇 명 안 됐어요. 그럼 신정동 이랬다고. 그런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 요새는 뭐라 하더라, 뭐 옛날에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뭐 행정, 하여튼 뭐 이름만 자꾸 바꾸면 안 되고. 어쨌든 이걸 했다고요. 근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서 일부러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돼. 불편해, 불편 안 해? 불편해요. 불편해. 그럼 너는 일동해라. 우리가 하나 더 지가 이동할게. 그렇게 돼서? 네. 이것도 아파트를 때리지니까 또 인구가 많아. 그래서 이것도 동사무소 더 지가고 3동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요 신정 1동, 신정 2동, 신동 3동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동이 정해졌다. 그래서 그걸 행정동이라고 그래. 그럼 봅니다. 처음에 이미 신정동은 지번이 1번지부터 쭉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어. 그러니까 지번이 1번지부터 나가는 요 단위는 신정동 전체로 나가겠어? 1동, 2동, 3동 각각 나가겠어? 전체로 나가요. 요걸 법정동이라고 그래요. 신정 1동, 2동, 3동 요걸 행정동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지번은 이미 부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동, 2동, 3동 각각 1번지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정동 전체적으로 1번지부터 나간다. 이게 법정동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잔잔한 글씨는 절대 안 읽어봐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로 갑니다. 자, 토지의 등록. 자, 정자 앞바다에다가 공유 수면 매립했다. 이제 알아듣습니까? 네. 1시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정자 앞바다에다 공유 수면 매립을 했어요. 자, 그럼 당연히 갑이, 내려선 갑이 요 토지 대장도 지역도도 만들어야 되니까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럼 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 대장도 만들고 지적도도 만들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자, 이제 요거 관계하고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직권을 등록한다 그랬죠. 일단 요거부터 봅니다. 토지를 등록할 때는 1번 했습니다. 토지 등록 원칙 다시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 밑줄 치고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맨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 밑줄 쳤죠? 네.
자,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맨 끝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 밑줄 치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를 등록을 누구 보고 하라 그래서? 국장. 그거하고 비교하셔야 될 게 맨 밑에 신청에 의한 등록 찾았습니까? 네.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거기서부터 밑줄 칩니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밑줄, 토지 이동 있을 때 소유자 두 번째 줄 중간에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그 밑줄 칩니다. 토지 이동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지적 소관청 동그라미. 요거 왜 이렇게 내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별표하시고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1번에 모든 토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누구 보고 하라고? 국장. 맨 밑에 토지 이동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요 말이 나오면 지적 소관청. 지적 소관청. 그걸 국장이 들어갈 자리에 지적 소관청을 집어넣고 지적 소관청 들어갈 자리에 국장 또는 시도의사를 집어넣어가 틀린 걸로 자꾸 내요. 접수가 됐습니까? 네. 그걸 구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명확하게 구분 안 해놓으면 비슷한 내용 같은데 어떨 때는 국장 켰다가 어떨 때는 지적 소관청 켰다가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중간에 봅니다. 자, 지적 국정주의는 아까 설명드렸죠? 네. 직권 등록주의 설명드렸죠? 네. 자,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물건별로 편성되어 있다. 자, 지금 요 토지가 있다 칩시다. 10번지, 11번지, 12번지. 요것도 A 거, 요것도 A 거, 요것도 A 겁니다.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런 걸로 봐서 A는 뭐다 지금? 부자다. 부자다. 자, 그럼 토지대장을 만들 때 A라는 한 사람이니까 A라는 사람, 요 사람 한 사람 A 밑에 그냥 토지대장 하나를 만드느냐 10번지, 11번지, 12번지 각각 토지대장을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각각 만들어요. 그래서 토지대장이 10번지, 11번지, 12번지 소유자 상관없이 이렇게 만든다고? 그럼 사람별로 만들어서 토지별로 만들어서? 토지별로 만들어서 토지가 뭔데? 물건이거든. 물건별로 지적 공부를 작성했다. 이게 물적 편성주의예요. 사람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분들은 뭐렇게 해요? 집구석 그 물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사람 물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요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뭐 단위로? 물건별로 작성되었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럼 34페이지. 그 직권 등록 나옵니까? 네. 그거는 별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3개 하려면 3개 하고 10개 하려면 10개 하고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자, 봅니다. A가 갑이 공유 수면을 매립했으면 내 토지를 등록해 주십시오 하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그때는 직권으로 등록한다고요. 네. 그럼 봅니다. 이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는 땅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당연히 그 담당 공무원이 하니까 등록을 해요. 근데 신청 안 하고 직권으로 등록할 때는 요 담당자가 맨날 담당구역 돌아다니면서 이런 땅이 있는지 맨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일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먼저 수립해요. 그래서 맨 위에 그 계획이 나오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아까 토지 이동이 말했겠어. 토지가 바뀌어가는 거. 이 토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걸 갖다 현황 파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토지 이동에다 이동 동그라미 치시고 이동. 그 옆에 이용 적고 꼽혀. 이용 그러면 틀려요. 우리는 토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게 하는 게 지적이지. 토지 이용은 우리가 안 하고 어디서 해요? 공법에서 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요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살 거냐 상업지역으로 살 거냐 이거는 거기 사는 것이지 우리는 그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이거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토지를 직권으로 등록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맞다 틀리다? 틀려. 이용 그러면 틀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해서 이동에 동그라미 치고 이용 꼭 펴라 그랬죠? 그래라도 틀릴까 안 틀릴까? 그래라도 또 틀려. 에이, 올해 또 지금 요즘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온다고? 자, 그러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동 조사를 해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이동 조사부를 만들고 5번에 지적 공부 정리가 나와요. 지적 공부가 뭐라 했어? 토지 대장 지적도라 그랬어요.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 국민들에게 바로 공시가 돼야 안 돼? 네. 되니까 대충 해빼야 되겠다.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신중하게. 그래서 이제 기본입니다. 개념을 이제 서서히 잡아가셔야 되는데 지적 공부에 손을 댈 때는 같은 양식의 서류를 먼저 하나 더 만들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결의서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 정리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나온다고? 결의서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접수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출제가 될 때는 자, 직권으로 등록하는 그 절차를 묻는 거, 요거 쭉 차례대로 넣고, 절차를 묻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1번, 토지를 직권으로 등록할 때 수립하는 계획 이름이 뭐냐? 요것도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토지를 직권으로 등록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이렇게 틀린 질문으로 수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 틀린다고, 또. 에이, 하긴, 머리에서 빨리 나가야 돼. 그래, 나도 먹고 살지. 뭐 머리 다들어앉아서 나 뭐 3월달부터 뭐 집에 가서 아보게. 자, 그래서 그거는 별표 해놓습니다. 올해 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필지입니다. 아까는 글이 우리나라가 조금 예쁘더만 이제 서서히 개판이 돼가면서 자, 요 토지를 지적 공부하는 공적 장부에다가 뭐 한다고요? 등록을 한다고. 등록할 때는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등록할 수는 없고 뭔가 등록하기 위해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요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단입니다. 요 하나하나 한 필지 한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고요. 접수가 되시죠? 네. 자, 우리가 돼지는 어떻게 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책은 한 건, 두 건. 사람은 한 명, 두 명. 맞아요? 네. 땅은 어떻게 세요? 한 필지, 두 필지. 자, 그래 필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필지를 나눌 때는 산과 산 사이, 하천과 하천 사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사람 소유권의 경계도 있고 하니까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 사람이 일부러 잘라요. 일부러 자른다니까? 자연적으로 잘라서 인위적으로 잘랐어? 인위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요 필지를 인위적으로 나눈다, 자른다, 나누는 걸 유식하게 구획한다 그래. 구획. 나눈다고. 인위적으로 구획된 여러분 수준대로 하려면 사람이 일부러 자른 이렇게 빼야 되는데 예? 이걸 인위적으로 구획된 이렇게 이거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에이. 구획된 토지의 등록단이다. 여기 필지예요. 자연적으로 구획된 그럼 틀립니다. 네. 그 말은 그것도 출제가 됐다 안 됐다? 됐다. 됐다. 자연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구획된. 자, 그런데 사람이 일부러 자르는데요. 그럼 일부러 사람이 자른다고 해서 또 죄송합니다. 지 맘대로 자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 이때 필지를 나눌 때, 구획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요 기준이 지지등축소 이렇게 암기합니다. 암기할 게 수시로 나옵니다. 오늘만 해도 한 연안까지 나올 거야 아마. 도저히 나는 암기가 안 되는데요. 손바닥에 적으세요. 네. 손바닥에 적어놔요. 집에 넣어요. 자, 맨 처음에 지가 뭐냐?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돼. 아까 공부했잖아요. 네. 지번 부여 지역. 그럼 도시는 지번 부여 지역 그럼 뭔데? 동. 네. 지적 소환청 그럼 뭔데? 남구청이야. 네. 지적 소환청 그러면 남구청이야. 그럼 지번 부여 지역 그러면 동. 촌에는 뭐? 리.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돼. 한 필지는 지번이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한 개.
자, 그럼 봅니다. 자, 요게 신정동이고 요게 달동이에요. 달동. 신정동은 신정동대로 1번 집부터 나가 있겠지? 네. 달동은 달동대로 지번이 1번부터 부여되겠지? 자,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는 지번이 하나라 돼. 그럼 여기는 하나의 지번이 돼. 요것도 하나의 지번이 돼. 요거는 지번 부여적이 같은 거예요. 신정동 내, 달동 내니까. 그런데 신정동과 달동이 걸치게 되면 이건 한 필지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한 필지가 되면 지번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번은 이거는 이것대로 각각 부여돼야 된다고. 그럼 한 필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된단 말은 신정동 내에 있는 땅, 달동 내에 있는 땅은 한 필지가 되지만 신정동과 달동에 걸친 땅은 한 필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목도 같아야 돼. 지목은 사용 용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지목을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한 필지는 지목이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한 필지 지목도 한 개라고. 꼭 앙살 부리게 대답하고. 자, 봅니다. 지목은 사용 용도예요. 여기 배추를 이렇게 심었어요. 네? 이거는 집을 지었어요. 그럼 배추를 심었다 그러면 아까 전이라며? 네. 이거는 집을 지었다 그러면 대라며? 네. 한 필지 지목이 몇 개인데?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면 이걸 한 필지로 쓴다면 지목이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이거는 원칙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수에 잘라서 요거는 사용 용도가 같은 것끼리 한 필지, 같은 것끼리 한 필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다는 말은 조금 있으면 예외가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집안은 연속돼야 된다. 자, 집안이 연속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요런 땅이 있을 때 요 중간에 하천이 흐르거나 도로가 있다. 그럼 갈라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요걸 두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저 인간들이 말이야. 뭐 여러분들 또 공부한다고 축하한다고 안 그래도 되는데. 자, 등기부 같아요. 요런 토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등기를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야지 일부는 못해요. 그럼 뭡니다. 요것도 등기가 됐어. 요것도 등기가 돼서 기등기 토지, 기등기 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등기부가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기 같이. 차라리 이것도 등기, 이쪽도 등기가 안 됐어. 이쪽도 등기가 안 됐어. 미등기 말입니다. 이것도 등기부는 같아요, 달라? 같잖아요. 그럼 한 필지 된다고. 근데 이쪽은 등기가 안 됐는데 이쪽만 등기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일부는 보존등기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등기부가 같아가 달라? 달라. 글자가 다르잖아요. 안 된다고요. 등기부가 같아야 된다고. 자, 축척도 같아야 되고, 자, 소유자도 같아야 돼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자자는 것이 전혀 읽어볼 필요가 없고요. 1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뭐라고? 지 등 지번 부여지역이 같고, 지목 사용 용도도 같고, 집안은 연속되고, 등기 여부도 같고, 축척도 같고, 소유자도 같아야 한 필지가 될 수 있다. 접수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점수 주는 문제로 나온다니까요.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번 부여지역이 달라야 된다. 맞다 틀리다? 바보 아니면 다 알아. 바보 아니면. 그런데 틀리고 나와요 그걸. 바보 아니면 다 아는데 나는 틀렸어. 그럼 나는 뭔데? 바보지. 혹시 비비라고 들어봤어요? 네. 또 BBQ 뭐 통닭집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그는 뭐 예외 때문에 이제 돌아봅니다. 민법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자연과학에서는요 1 플러스 1은 2가 나와야 돼요. 여기 2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뭐 1.5가 나오는지 뭐 3이 나와비면 저 밑에 있는 원자로가 터져버려 이게.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우리가 사회 살아가는 사회과학에서는 1 플러스 1은 원칙은 얼마일까요? 2. 예외적으로 뭐? 예외적으로 1도 되고 3도 돼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인류적인 잣대로 법을 똑같이 만들어가 무조건 이대로 따라라. 그럼
보통 사람은 살아가지만 조금 능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좀 결함 있는 사람들은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외를 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요 예외는 돈 없고 능력 없고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외를 뒀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다 받아 처먹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놈들이 다 처먹습니다. 에이씨, 갑자기 강의하기 싫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면 1필지 되려면 이대로 다 정해라. 그럼 끝나면 되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택지 조성 사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분양을 하면 보통 그 분양 평수가 60평 내지 70평입니다. 그렇죠? 네. 분양받아가, 저 핵심도시 할 때 분양받아가 돈 많이 벌었어요, 안 벌으셔? 벌으죠? 네. 대답 안 하신 분은 안 벌었어요? 네. 다른 사람 돈 버는데 돈도 안 벌면 뭐 했어요? 아이, 참. 물론 지금은 평은 못 쓰게 합니다. 60평이라 칩시다. 자, 이걸 분양을 받았어요. 여기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근데 살다 보니까 차도 주차를 해야 되겠더라고. 주차선을 이렇게 껐어. 요 공터가 조금 있어서 배추를 몇 포기 심었어. 예? 정서 순환을 위해서 웅덩이를 조그만한 걸 파고 물만 갖다 넣어놓으면 여기 유지고요. 거기다가 건물을 몇 마리 띄우면 양어장이 돼요. 어떻게 띄웠어? 그러면 또 봅시다. 사용 용도와 같아야 한 필지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1필지 성립 요건이에요. 만약에 말을 바꾸면 사용 용도가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 엄격하게 따지면 사용 용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럼 잘라야 돼. 요거는 요것대로 각각 잘라야 돼. 자, 요거는 집을 지었으니까 대라 그럴 겁니다. 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요거는 주차장이에요. 요거는 건물이가 있으면 요거는 양어장이에요. 요거는 배추를 심으시니까 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잘랐는데 아까 토지를 등록할 때 아직까지 2가지 공부했습니다. 7가지 중에 토지대장, 지적도. 지적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림이거든. 그러면 요 토지도 당연히 그림을 그려놨을까 안 그려놨을까? 그려놨어요. 그때 그림을 그릴 때 요 토지 크기하고 똑같이 그렸을까? 좀 줄여 그렸을까? 만약에 이 토지를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나라 토지 똑같이 1대1로 그렸다 그러면 요 그림이 우리나라 크기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그 줄였겠지? 네. 이렇게 그려야죠. 그래서 요때 요 줄이는 정도를 축척이라 그래요. 축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줄이는 정도를 축척이라 그러는데, 줄일 때 지상에서 1200cm를 도면에 1cm로 줄였다. 그럼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지상에서 500cm를, 요게 500cm를 도면에 1cm로 줄였다. 그럼 축척이 500분의 1입니다. 어쨌든 줄여요. 줄여놨습니다. 줄여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대로 다 세분해서 이걸 여기다 이 도면에다가, 이 지적도 도면에다가 나눕니다. 내가 너무 크게 그렸네. 나눠져서 뭉개져서. 묻는 걸로 봐서 나눠져도 뭉개져도 돼. 뭉개져서. 그러니까 원래 등록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렸는데, 사용 용도대로 다 나누다 보니까 사용 용도가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게 원칙 아닙니까? 네. 사용 용도대로 다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복잡해서 사람들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양입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양적으로 편입된 토지. 요 중에서 주된 게 어디일까요? 네. 살기 위해서 근무 하여 근무 키우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 요게 주된 용도입니다. 요게 주된 용도고, 요것들이 뭔데? 요게 종된 용도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용도가 다르지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종된 용도를 주된 용도에 포함시켜서 자르지 말고 그냥 한 필지로 같이 써라. 요게 양입니다. 양적으로 편입된 토지. 양적으로 편입된 토지. 그러면 지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요 양입지가 출제될 때가 딱 됐는데 아직까지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올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들어놔야 돼.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토지. 편의 때문에 지방 맞잖아요. 접속된 토지, 둘러싸인 토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양입지란 말을 안 해줘도 이거는 양입지를 말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왜 갑자기 인상이 다 틀어졌네? 그래서 요런 용도로 어떤 토지가 그냥 요런 종된 용도로 쓰일 때는 그걸 비록 정확하게 따지면 사용 용도가 같지만 다르지만 필지를 별도로 분리한다, 분리 안 한다? 안 하고 같이 쓴다. 이게 뭐라고? 양입지라고, 양입지. 그러면 그 양입해서 또 한 필지로 분리하지 말고 같이 쓰라. 그러면 이건 또 이러면 되는데. 또 요게 대한 예외가 또 나와요. 돌아봅니다, 이게. 양입의 제한이래요. 같이 쓰세요. 분리하지 마세요. 요게 양입지고요. 양입이 제한된다면은 또 뭐 한다고? 분리하세요. 분리하세요. 이걸 암기할 때는요. 10대는 삼삼하다. 내 눈에는 50대도 삼삼하고 60대도 삼삼한데 어쨌든 10대는 삼삼하대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봅니다. 자, 필지 35페이지. 찾으셨죠? 네. 자, 동그라미 1번 필지란 두 번째 줄 토지의 등록 단위 꼭 밑줄 치시고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자, 그 바로 밑에 인위적으로 구획된 그거 나오죠? 네. 거기다 밑줄 치시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한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맨 위에. 찾으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필지의 획정 기준, 필지의 성립 요건, 여기 1필지 성립 요건, 지지지 등 축소를 말하는데 잔잔한 것에는 절대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뜻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뭐 다음에 다 까물더라도 일단은 뭐 됐다 쳐야 돼. 그래야 넘어가지. 자, 지지지 등 축소. 자, 그 다음에 양입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필지로 획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서 다른 요건은 모두 갖췄지만 뭐냐면 요거 빼고 다른 건 다 갖췄는데 요게 문제라고 이게 봅니다. 갖췄지만 지목이 다른 토지를 일정한 경우에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아니하고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그 토지 전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다는 게 양입지다. 접수가 됐습니까? 네. 자, 양거래 위반 양입이 되기 위한 요건 1. 주된 용도 토지 편의 동그라미. 자, 2. 주된 용도 토지의 접속 동그라미. 또 주된 용도 토지에 둘러싸인 동그라미.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양입지란 말을 안 해도 뭐라고요? 양입지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접수가 되셨죠? 네. 그 밑에 양입의 제한. 양입이 된다는 것은 필지를 분리하라고 같이 하라고. 같이 하라. 양입의 제한은 필지를 다시 또 분리하라고요. 자, 2번부터 봅니다. 요때요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의 면적의 10%를 초과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초과 동그라미. 여기 그 전에 숫자를 넣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숫자를 훈련을 할 건데 이상 그러면 틀립니다. 뭐라고요? 초과. 그만큼 종된 용도의 요 토지도 면적이 좀 넓다 이 뜻이에요. 그렇겠죠? 자, 1번 종된 용도 토지 지목이 될 때. 자, 봅니다. 요게 3,000평짜리 가수원이에요. 가수원. 자, 여기에 100평짜리 주거용 건물이 있어요. 주거용 건물이 있다 그러면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이거는 지목이 되겠죠? 네. 3,000평짜리 가수원 세금이 비쌀까요? 요 100평짜리 대가 비쌀까요? 대가 비싸요. 묻는 걸로 봐서 눈치라도 있어라 그러잖아요. 여기 비싸요. 국가가 어떤 놈들인데 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옛날부터 국가와 국민은 항상 대립이에요. 권력을 좋아하잖아요.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은 국민들은 희생당한단 말이에요. 휘두르려고 하고 안 당하려고 하고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요 제도 정도를 만들어서 최고 통수권자, 최고 권력자를 선거로 갈아치울 수 있는 정도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죽었겠어요? 얘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만들어낸 겁니다. 나는 정치는 전혀 몰라요. 그 전에 검찰총장이 정무 감각이 없다. 난 정무 감각이 전혀 없어.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국가에서 세금 뜯어가기 위해서 테란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원 정부방해가 마찬가지예요. 뭐 다 그렇다고. 또 세금 받으려고 그래.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부동산 정책 나오죠? 네. 집값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나는 답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 안 잡혀요. 그래, 안 잡혀. 그래, 결국은 공시지가 자꾸 올라오고 개별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의료보험 올라가죠. 국민연금 올라가죠.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라, 이게. 조세, 중세세. 갑자기 또. 어쨌든 요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세금 거두기 위해서 되는 별도로 무조건 분리합니다. 요거보다 훨씬 비싸요. 자, 그래서 지목이 될 때는 양입이 돼서 가수원으로 같이 쓰라고 분리하라고. 분리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그것도 초과합니다. 그만큼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크다. 요게 양입의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1필지가 되려면 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 등 축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사용 용도별로 전부 다 세분하니까 너무 복잡하더라. 그래서 종된 용도를 주된 용도에 포함시켜서 그냥 한 필지로 같이 써라. 요게 양입지다. 그런데 요 요건에 해당될 때는 10대는 3사마다 요 요건에 해당될 때는 양입이 되지 않고 별도로 그런 필지를 분리해라. 그 말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좀 크든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이든지 이럴 때는 양입을 시키지 마라. 이 제한입니다. 접수가 됐죠? 네. 자, 다음에 자, 요 필지 단위로 등록되는 내용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내용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걸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해 보겠다고 했죠.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가 뭡니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여기 소재입니다. 소재! 네. 집은 몇 번인지 모르겠어. 100번지. 여기 집은 당연히 지목이 있겠지. 네. 집을 지었더라고. 대 면적 3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만약에 지가가 좀 낮은 데 같으면 선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놨을 것이고, 지가가 아주 높은 데서는 X좌표, Y좌표 찍어놨겠죠. 이런 것들이 각 필지별로 등록돼요. 이걸 이제 공부하겠다고. 근데 소재는 행정구역 명칭을 말해요. 여기 행정구역 명칭 아닙니까? 네. 요거는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지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의 옛날 명칭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만듭니다. 우리가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옛날 고을 이름이 뭐냐 그거 알아면 하겠네 우리가. 요거부터 공부합니다. 자, 지번 1. 의. 한 필지는 지번이 몇 개라고? 한 개. 각 필지별로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등록이란 말이 빠지면 틀려요.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나는 77번째 하고 싶다고 맨날 외고 다녀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77번째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7번이 됩니다. 등록이란 말이 빠지면 틀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지문 중 옳은 것 틀린 것. 지번이라 하면 각 필지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속지 말라고. 쏘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결혼할 때 말했겠어요. 네 내한테 시집 오면 손에 물 묻히게 해준다, 안 묻히게 해준다? 안 묻히게. 그 소리 듣고 쏘아간 거 아닙니까 지금? 속지 말라고.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쏟고 또 쏟고. 등록이란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등록이 다 들어가요. 아까 요 부분에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돼요. 어떤 애는 5문제까지 나와?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지번이 출제가 안 되는 게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지번에 출제가 안 되고 지목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어쨌든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인이 했습니다. 뭔데 그럼? 지번이 뭔데? 각 필지별로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지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뭐부터 나옵니까? 지번의 기능은 볼 필요 없고요. 부여 방법. 자, 요거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합니다. 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 다음에 도시는 뭐 별로? 동별로. 촌에는 리별로. 자, 촌에 땅값이 싼 데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냐? 그냥 무질서하게 뱀 기가듯이. 거기에 사행식 나옵니까? 여기에 뱀사자예요. 뱀 기가듯이 지번을 부여한다. 이게 사행식입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그러니까 이거는 촌에 땅값이 낮은데 무질서한데 어느 지역? 농촌 지역이나 산간 지역. 그래서 봅니다. 무질서한 첫째 줄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농촌 지역 되어 있습니까? 네. 그거까지만 알면 돼요. 뱀사자구나. 그 농촌 지역이구나. 자, 그 다음에 기우식. 기가 뭐냐면 요게 기예요. 1, 3, 5, 7. 요 홀수가 깁니다. 그 다음에 2, 4, 6, 8. 요게 우예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우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요런 도로가 촌에 있겠어, 도시에 있겠어? 도시에. 그래서 오늘 시가지 지역. 그거에 보면 그거 나옵니까? 네. 어디에 있어야 돼? 두 번째 줄 중간쯤 시가지 지역? 네. 찾았죠? 네. 그러면 요게 기우식이고 다른 말로 교호식이라고도 하고 시가지 지역에 부여한다. 자, 단지식.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게 되면 대부분 땅을 요 땅으로 만듭니다. 요 땅으로. 요렇게 만들어요. 요렇게. 그래 안 그래? 네. 단지별로 부여했다. 이게 단지식이고 뭐처럼 생겼어? 블록처럼 생겼다. 그래서 블록식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식 블록식이란 말이 나오면 뭐만 찾으면 돼? 도시개발 사업. 그것만 찾으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 그거 보입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개발 사업지거나 농지 개량 사업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행식은 뱀기가 되시 농촌지역, 기후식은 시가지지역, 단지식 블록식은 도시개발 사업.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여 단위에 따라서 요게 오히려 이제 혹시 이제 출제가 지문에 들어 많이 나오는데, 자, 부여 단위에 따라서 자, 여기 신정동이고 여기 달동이라 칩시다. 자, 달동은 뭐 어느 게 면적이 큰지 몰라요. 달동 산다고 내보고 또 속으로 욕하지 말고. 달동은 요만하다 칩시다. 신정동은 이따구로 커요. 자, 그러면 지적도를 만들 때 이렇게 자릅니다. 이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하나하나가 나중에 지적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요 하나하나를 요 하나하나를 도엽이라 그래요. 그림 도자에다가 잎사귀 엽자예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잎사귀다. 그렇죠? 요 하나하나가 뭐가 될 거라고? 지적도가 될 거예요. 지적도가. 자, 그럼 지분을 부여할 때 요거는 지금 면적이 좁잖아요. 그러면 요 도엽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그냥 구애합니다. 예? 요 도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기준으로 해요. 요걸 지역단위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행식으로 이제 부여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하나가 나중에 지적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 사용식을 한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요 지번이 이렇게 갈 때는 요게 121, 122, 123 이렇게 갈 거예요. 요게 이렇게 돌아올 때는 요게 320, 321, 322. 그럼 요게 다시 이렇게 갈 때는 720, 72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요게 하나의 지적도가 된다며? 에? 그러면 지적도에 하나의 지적도에 100단위도 지금 들어가 있고 지번이 300단위도 들어가 있고 700단위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의 지적도에 지번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으면 보기가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각 도엽별로 여기는 1번지부터 50번지까지만 집어넣자. 요거는 51번지부터 120번까지 집어넣자. 그럼 이것 때는 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집을 부여해요? 각 도엽별로 부여해요? 그래서 이걸 도엽단위법이라고 그래요. 잘못 이해를 하시면 지역 단위로 하니까 지역은 넓으니까 넓은 지역이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난다니까. 요거는 무슨 지역? 넓은 지역. 넓은 지역. 요거는 무슨 지역? 좁은 지역. 요거는 지적도 그러니까 도면의 장수가 이거는 많다 적다? 많다. 요거는 도면의 장수가 많다 적다? 적다. 뭐 넓은 지역은 도면이 많다 이건 당연히 알 거고. 그래서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너도 좁지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그냥 너도 좁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 이상은 절대 안 나와. 넓은 지역이 어느 거냐 이거 고른다니까. 접수가 되시오? 네. 자자는 글씨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 그거 읽어볼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뭐 봐요? 연속극 보세요. 연속극. 요새 뭐 드라마 재미나는 거 봐야 되만. 너도 좁지 그러고 넘어가면 돼. 지금 뭐 민법 조문 외우기도 지금 뭐 힘든데 그것까지 뭐. 자, 단지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도시를 사고 넘어갑니다. 자, 3번의 기본의 위치에 따라 기본이 뭘까요? 기본. 출발하는 지번을 기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라톤 하면요 출발점을 뭐렇게? 기점. 꼬린 지점 뭐렇게? 종점. 방기포 마포종점. 그래서 기본이라는 것은 출발하는 지번을 말해요. 자, 지번은 뭐 단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도시에는 뭐 단위로? 동 단위로. 이 하나의 동이라고요. 그 지번을 부여하겠다고 1번지가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출발하는 지번이 어느 쪽에 있느냐? 북서쪽에 있으면 북서기본법, 북동쪽에 있으면 북동기본법. 우리는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나타내니까 1, 2, 3 이렇게 써요. 그러면 1번지가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북서기본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1번, 2번이는 북서기본법. 이거는 지문에 잘 나와요. 자, 그럼 봅니다. 북서기본법이라 하면 선순위 지번. 선순위 지번 1번지가 어느 쪽에 있고? 북서쪽에 있고. 북서쪽. 지번이 진행될 때는 이렇게 진행돼요. 진행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남동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 지문이 나올 때는 북서기본법이라 하면 지번의 진행 방향이 북서쪽임을 말한다. 이래 나와서 맞아 틀려? 틀려. 알아들었습니까? 네. 북서쪽에 선순위 지번이 있고 진행 방향은 남동쪽이라고 그랬대. 남동쪽. 자,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맨 밑에. 자, 세 번째. 자, 지번의 표기. 지번은 이걸로 표기한다면 이걸로. 맞아요? 네. 여기 한글이에요? 한물이에요? 아랍의 수자예요? 그래, 아랍의 수자를 표기합니다. 이제 서서히 지적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익히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등록한다며? 네. 한다며? 네. 한다며. 그런데 등록을 하는데, 전부 다 정밀하게 등록하면 좋을 것 같죠?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정밀하게 등록하려면 청량하는데도 비용도 확실히 억수로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밀하다는 말 자체는 지적 공부의 양이 많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 많아. 관리하기도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 창고도 커야 돼. 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긴 해야 돼. 하는데 항상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돼. 지가가 높은 데는 비용이 많이 들든 비용이 어떻게 되든 정밀하게 등록해줘야 돼. 분쟁 때문에. 그런데 지가가 낮은데 저 임야 같은 거 거래할 때는요.
요골짜기에서 요골짜기 이렇게 하고 말아요. 몇 평이 일로 저로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걸 정밀하게 할 필요 있겠어? 그게 전부 다 뭔데? 돈이에요. 국민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등록은 하긴 하는데 지가가 높은 지역은 정밀하게, 지가가 낮은 지역은 대충. 항상 그 개념을 잡아야 돼. 자, 요 3,800만 필지를 평면으로 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3,800만 필지가 다 들어있어요. 요거는 지가가 좀 높아요. 요거는 지가가 낮아요. 나무만 있고. 요것도 등록해야 하네. 요것도 등록해야 하네. 요 등록하는데 요 토지의 면적이나 또는 지목 등을 알기 위해서 적어놓은 장부를 토지대장이라고 그래. 아까 토지대장 했죠? 다음 시간에 양식을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요 토지도 각 필지별로 그림을 그려 안 그려? 다 그려놨지? 그때 그 그림을 지적도라 그래. 요것도 당연히 면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지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양식은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요. 임야대장이라고 그래. 여기도 그림 그래 안 그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림은 요 그림보다 더 크게 그릴까 작게 그릴까? 아, 작게 그려. 더 줄인다고. 그 그림을 임야도라 그래. 양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1, 5까지 지적 공부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2가지만 이야기했다. 이제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어요. 이거 다 지적 공부예요. 자, 이제 이것도 또 조금 더 할 거고 우리가 지분을 해요. 자, 지분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한다 그랬잖아요. 자, 밑에 요쪽에 있는 요 땅들은 전부 다 지분을 아랍의 숫자만 써요. 근데 요쪽에 있는 요 땅들은 지분이 당연히 있겠지? 아랍의 숫자 앞에다가 반드시 산자를 붙여요. 그러면 요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지분을 딱 받아보니까 아, 조금 비싼 땅이다 싼 땅이다 바로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쪽에 등록되는 요 토지들은 반드시 앞에다가 뭘 붙여? 산자를 붙여.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이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분을 딱 받아보니까 산자가 붙었더라고. 싼 땅이다 비싼 땅이다. 아, 싼 땅이다.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지분의 표기는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 앞에 등록되는 지분은 아랍의 숫자 앞에 뭘 붙여? 산자를 붙여. 자, 지분이 구성될 때는 123번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123의 4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본번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걸 갖다 붙였다 그래서 부번이라고 그래요. 본번만으로 된 지분도 있습니다. 본번 플러스 부번으로 된 지분도 있지만 부번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럼 본번과 부번 사이는 요걸로 연결해요. 요거는 그냥 부호라 그래요. 할 말 없으면 부호라 그러면 돼. 네? 부호로 연결하고 이걸 읽기는 의라고 읽어야 돼. 지금까지는 뭐라고 읽었어요? 다시라고 읽었지? 다시는 다시라고 읽으면 안 돼. 다시는 다시라고 읽으면 안 돼. 나중에 부동 사무실에 누가 고객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123 대지사 그래서 저 인간 이제 틀림없이 자격증 빌렸다. 얼굴 한번 대줘야 갚는다니까. 다시는 다시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123의 4. 자, 봅시다. 39페이지. 자, 기억번.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습수가 됐죠? 네. 자, 니은번. 지번은 본문과 부분으로 구성하되 본문과 부분은 부호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이 부호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넘어갑니다. 자, 40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이번에 표기 행태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데 이걸 봅시다. 이게 본문이라며? 네. 이게 부분이라며? 네. 본문과 부분을 놓기를 어떻게 나눴어? 평행되게 나눴어? 네. 이걸 평행식이라고 그래요. 부분을 붙일 때. 그래서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써요. 그럼 그 4가지 중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는 뭘까요? 평행식이다. 평행제도 또는 평행식 이렇게.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거는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 안 읽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맨 끝에 지번 부여 기준 이렇게 돼 있죠? 네. 양가로 5번 그 앞에도 별표를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3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오래 나옵니다. 나온다고.
이제 뭐 가는 커가지고 나온다 해도 끼고 나갑니다. 자, 봅시다. 자, 아직까지 우리 토지 이동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 토지 이동은 이제 요 공부 끝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을 공부를 해요. 자, 이동 안 했는데 어쨌든 토지 이동이라는 게 있을 때 지분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아, 맨 처음에 이제 신규 등록이란 말이 나와. 뭐 법률 용어가 어렵다 그러죠. 민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뜻풀이만 하면 돼. 등록이 뭔데?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거. 어떻게? 신규로. 신규로. 아, 처음으로 한다 이 말 아닌가 봐. 이 신규 등록. 그 밑에 등록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환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런 걸 봐서 이미 등록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는데 그 등록을 뭐 한다고? 바꾼다고. 요거는 나중에 토지 이동 가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분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그것만 딱 보고 가요. 올해 출제가 된다고.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어차피 토지 이동 때 그때 다 설명 새로 드립니다. 자, 정자 앞바다에다가 공유 수면을 매립했어요. 요게. 그럼 요게 지분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닌가 봐.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전에 이게는 육지 아닙니까? 지분이 이미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70, 71, 72, 73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지분이 구성될 때는 본번과 부분으로 구성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부분을 안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본번만으로 쓰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적도 볼 때요. 비슷한 지분들은 같이 모여 있어야 돼. 그래야 찾기가 쉽지. 여기 100단위 있다, 500단위 있다 그러면 찾아 못 찾아? 안 못 찾아. 그럼 70단위가 여기 와야 돼. 근데 본문만으로 쓰려면 72가 오면 좋겠는데 72는 이미 쓰이고 있어요. 쓰이고 있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부분을 붙여요. 이렇게 인접 본문을 본문에 부분을 붙인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뭐라고? 인접 본문에다가 뭘 붙여? 아, 부분을 붙여. 거기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는 다음 과정에 합니다. 다음 과정에 양도 양이고 이게 이제 예외까지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좀 듣다가 역시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갑다. 그러면서 이제 또 책보따리 챙겨가지고 나갈까 말까 빨리 좀 맞춰서 치는 시간에 톡 킬 건데 그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예외는 다음까지 합니다. 자, 두 번째 분할입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겠지? 자, 69번지, 70번지, 71번지, 72번지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70번지가 지금 몇 필지예요? 한 필지예요. 그 지분이 몇 개 필요해? 한 개 필요해서. 근데 이걸 잡아 째보겠다고. 세 개로. 그럼 지분이 몇 개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해요. 자, 세 개가 필요한데 그럼 요 세 개에다가 지분을 어떻게 만들어 넣을 거냐? 70번지는 어차피 다른 데는 안 쓰이잖아요. 요거 하나 갖다 외우면 돼. 그래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분으로 하고 분할 전 지분으로 하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나머지는 유식하게 합시다. 유식하게. 그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부분 다음 부분 이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70이죠? 그럼 여기 70의 1, 70의 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요 옆에 70의 3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면 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야 돼. 그 본문은 70 아닙니까? 최종 부분이 얼마까지 갔어? 3까지 갔으니까 70의 4, 70의 5 이렇게 해야 돼.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종 부분 다음 부분. 자, 3번 합병. 아직까지 토지 이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분할이 뭔지 합병이 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분할은 째는 거, 합치는 거? 잡아 째는 거. 합병은 합치는 거. 합치는 거. 자, 지금 필지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지분이 몇 개일까요? 4개겠지? 이걸 다 합쳐.
그럼 지번이 몇 개 필요해? 한 개 필요하지. 어느 걸로 쓸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요게 아랍의 숫자가 다 있겠지? 네. 아랍의 숫자 중에서 아랍의 숫자 1, 2, 3, 4 그 숫자에서 선순위 집어를 써요. 앞에 이걸 쓰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어느 게 가장 빠르냐? 선순위 집어.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 부번은 원칙적으로 붙이는 게 원칙이래요? 안 붙이는 게 원칙이래요? 안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가만히 있어봐라. 아까부터 인상이 좀 가르더만 또 시계 어쨌든 욕 하고 싶시다. 네. 자, 선순위집을 사용하는데 요 중에서 요거는 부분 붙었고 요거는 본문만 돼 있고 요건 부분 붙었고 요거는 본문만 돼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본번 중에서 선순위를 해요. 본번만으로 된 것이 있을 때는 그때는 본번 중 선순위. 이해됐죠? 네. 옛날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여기 120번지예요. 여기 조만한 게 119번지가 있어요. 여기 합병을 하면 몇 번지였어요? 119. 큰 토지의 지분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큰 토지 지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고. 아랍의 숫자라고 따지라고. 119번지가 된다고요. 접수가 되셨죠? 네. 다 출제가 됐던 거 이게. 바보 알면 다 알지, 바보 알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내가 이제 항상 진도에 쫓기다 보니까 내 말이 지금 빠릅니까? 아니요. 안 빠르죠? 네. 워낙 발음이 좋으니까. 자, 이거 신정동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요 밑에 요 부분들은 전부 다 도시개발 사업이 다 됐겠죠? 네. 저 어디 산자락이 하나 있어요. 요 옛날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요걸 요대로 놔두면 이 개발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네. 도로도 제대로 없고요. 나머지 땅에는 집 지으면 돼, 안 돼? 네. 안 되지. 그럼 요런 땅 집주인은 근본을 요 땅으로 해야 돼요, 요 땅으로. 요 땅으로. 개발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요 땅을 반듯반듯하게 새로 다시 만들겠다. 요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요거는 누가 해야 돼? 공법선생님하고 하십시오. 네. 나는 뭐 하느냐? 여기 다시 땅을 만들었을 때 지분을 여기 어떻게 부여할 거냐? 이만 하면 돼, 나는. 네? 여기도 지적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토지도장 지적도 만들어놨어, 안 만들어놨어? 만들어놨다고. 근데 지적은 있긴 있는데 이 지적은 무심판? 개판이에요. 개판입니다. 그래서 땅을 여기서 다시 만들어서 그래 개발이 제대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여기도 개판이었겠지? 네. 근데 땅을 다 새로 만들기 때문에 빌딩이 빡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리 만든다고 해요. 그럼 요게 지분을 부여할 때는 옛날에 요게도 지분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요 지분은 밖에 안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대로 가져오면 돼.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부분은 붙이는 게 원칙이다, 안 붙이는 게 원칙이다? 안 붙이는 원칙이니까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뭐만 가져와? 본번만 가져와. 본번만. 기존에 있던 지분 중에서 뭐만? 본번만. 자, 그러면 여기 사용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본번만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못하는 게 두 개가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요 땅은 그전에 여기 있던 요 땅은 요래 생겼다 칩시다. 이게. 요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지역은 요까지 들어갔어요? 요까지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여기 땅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옛날에 이게 20번지였어. 그럼 요 남아있던 요 땅은 20번지로 그대로 써. 그럼 요 20번은 본번만으로 된 거 맞잖아요. 요 안에 20번 본번만으로 되지만 20번은 와, 뭐나? 밖에 뭐가 있기 때문에? 20번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 못해요. 요걸 유식하게 뭐라 할 것 같아요? 경계에 걸친 지분. 아까 이 뭐라 했어요, 이거? 요게. 상식. 요게 붙으면 뭔데, 이게? 뭘 상식? 여기 뭔데, 경계에 걸친 지분, 이거 못 가져오지.
경계에 걸친 지분은 못 가져옵니다. 본문만으로 되어 있지만 못 쓴다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에 요 23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 밖에 필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23의 2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 요 본문만으로 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런데 지금 8개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지금 필지가 800필지인데 본문만 가져오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지분이 500개밖에 안 돼요. 그럼 지분이 모자래 안 모자래? 모자라지? 그때 부여하는 방법이 블록식 단지식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도시개발 사업 한 거입니까? 그럼 어떻게 부여하느냐? 요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지분을 하나 골라서 23번지를 골랐다 칩시다. 거기다 부분을 붙이는 방법으로 해요. 원칙적으로 지분은 부분을 안 붙이는 게 원칙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만은 붙여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23번지를 써이래 했다 칩시다. 그럼 23의 1, 23의 2 이렇게 가겠지. 여기도 23의 2가 나와 안 나와? 여기도 있어 없어? 그럼 이건 쓰면 돼 안 돼? 그럼 요거는 사용하지 못한다. 요걸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 쉬는 시간도 되는데 내가 대답을 기다리면 시간만 가고 내 혼자 하고 치웁니다. 그 지역 밖에 사용되는 본번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지역 밖에 사용되는 본번은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하고 칩니다. 토지 이동이 있었을 때 지분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토지 이동은 공부를 아직 안 했지만, 자,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그때 새로 만들어진 요 토지에는 인접 본번에 부분을 붙인다. 분할했을 때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분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요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 자, 합병했을 때는 그 전에 있던 지분 중에서 아랍의 숫자로 가장 빠른 것 선순위 지분을 사용하는데 요 중에서 본문만으로 된 것이 있을 때는 본문 중 선순위니까 만약에 3개는 부분이 붙었고 하나는 본문만으로 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걸 써야 돼. 접수가 됐죠? 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이때는 그 전에 있던 지분 중에서 뭐만 가져온다? 본문만 가져오면 돼. 부분은 빼고. 맞아요? 네. 부분 붙은 거는 버리고 본문만 가져온다고요. 근데 사용 못하는 게 경계에 걸친 집은 그 지역 밖에 사용되는 본문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올해 출제가 될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잠시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